전국의 미분양 물량들이 속출을 하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지금 보시는 것은 헤럴드 경제의 기사인데 선당 후곰 이제는 옛말 스멀스멀 늘어나는 미분양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선당 후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먼저 선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한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느냐? 아파트 청약을 먼저 당첨되는 것을 목표로 무조건 청약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청약 물량들을 내가 넣어도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은 고민하지 않고 먼저 당첨이 목표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청약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아무거나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이 되고 만약에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을 당첨이 되게 된다면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청약 전략을 짜가지고 제대로 청약 신청해가지고 당첨받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1순위 자격의 요건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의 조건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당 후검의 전략은 지금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조정 또는 하락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입지를 잘 선정하고 분양 가격이 적정한 곳들을 선택해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당 후곰이 지금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느냐? 지금도 선당 후곰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 임대 같은 경우, 그리고 생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러한 물량들, 비주택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청약금이라고 하죠. 청약금도 모두 환수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없는 그런 제한사항들이 일부 없는 분양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당 후곰은 아파트가 아닌 이런 오피스텔이나 민간 임대나 생활 숙박 시설에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3룸 형태의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DSR이 적용이 되면서 쉽게 이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께서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겠다 이런 전략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임대라든가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판 사례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런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선당 후곰의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고 이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올바른 재테크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청약이 한풀 꺾였다 열기가 그리고 전국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다. 서울도 경쟁률이 급감한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좀 열세인 곳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았던 곳들 이런 곳들은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대출의 규제 강화가 영향이 있다.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지 여건 분양가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에서도 경쟁률이 급감했는지 그리고 왜 급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쟁률이 급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청약 경쟁률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이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물량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입지가 나빠서 다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경쟁률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상황이 연출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이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4평, 25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형 아파트,
이 아파트의 경쟁률이 212대 3. 물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212대 3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34평형 정도가 되는데 이제 1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좀 낮았고, 이제 소형 아파트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38제곱미터 50대 1, 그리고 42제곱미터 71대 1, 51제곱미터 90대 1이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평형, 25평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경쟁률이 이 대형 평형, 중대형의 평형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는 좀 오해합니다. 왜냐면은 중대형의 평형들을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84제곱미터인 이 핵심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9억을 초과하는 분양가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 심리를 가질 수 있죠. 시행사 자체 보증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시기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이 허그에서 중도금 보증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물량들을 내가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청약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물량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의 평균 경쟁률은 3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핵심 지역의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어가는데, 이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3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9제곱미터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은 84제곱미터와 나머지 경쟁률, 그리고 112제곱미터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84제곱미터의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을 깎아먹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 급감한 것은 맞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의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물량들을 현명한 소비자들이 청약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불안정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물량들을 내가 소중한 청약 통장이나 특별 공급의 조건을 써가지고 넣으시면 안 되겠죠. 선당 후 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량들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5제곱미터는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층이 있었죠. 이 물량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경쟁률이 이제 많이 급감을 했구나. 200대 1씩 나와야 되는 게 34대 1이라고 하니까 정말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중도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 최근에 보면은 청약 2만 명이 몰린 송도 아파트에 53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무슨 일인가 하는 기사. 미계약 물량들이 넘쳐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 송도의 자이더스타라고 하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 여부에 있어서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몇 명이나 계약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 제 지인분께서 전화가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자이더스타에 당첨이 됐다고 했어요. 제 지인이 아닌 장모님께서 당첨이 됐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약하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청약 통장을 썼고, 그리고 거기가 주 생활권이고, 물론 이 송도는 아니지만 인천의 주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도 자이더스타에 청약 신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송도 자이더스타의 입지는 우수합니다. 물론 역하고의 거리는 좀 멀기는 하지만 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낀 아파트로서 1군 건설사의 자이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멋스러운 아파트로 탄생을 할 거예요.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당시 분양 가격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분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약 당첨이 됐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시면은 그래도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송도 자이더 스타에서는 이 물량은 비싸다. 그렇지만은 이 물량의 입지적 가치는 좋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물량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인천에 거주를 해야 하시는 분들, 여기가 생활권인 분들은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생활권이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아파트보다 대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송도 아파트 말고도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인 대안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반값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무조건 이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공급 물량이 1533가구 중에 35%가 당첨이 되고 530가구가 이제 계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청약 통장을 쓴 거죠. 그러니까는 소중한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선당 후곰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청약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물량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 내가 1순위 청약 통장이 아닌 2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도, 또는 1순위 청약 당해가 아닌 기타 청약 통장을 가지고도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청약 통장을 1순위 조건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경기 하락 국면이 왔을 때, 조정 국면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라든가 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고 대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는 수요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을 청약 신청해가지고 당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순위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들이 2012년도를 지나면서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줍줍의 물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약 통장 1순위, 2순위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단 신도시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당 후곰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포착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던 그런 일부 사례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저렴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미계약 물량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런 추가적인 물량들이 나왔을 때, 지금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런 물량들을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미계약 물량들을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물량들을 이제 계약한 거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도 선정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음을 인지를 하시고, 물론 그런 물량들은 가격이 비싸거나 단점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1순위 청약 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될 수 있고 1순위 청약 통장을 써도 당해 조건이 아닌 2순위로 청약될 수 있는 물량들이 추후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또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 뭐 12%를 내면서까지 내가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잡는다?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돌입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기사를 더 보면은 매일경제 기사인데, 집값 하락에도 청약시장이 후끈했다. 서울의 대방 사전청약 66.9대 1. 사전청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보면은 공공사전청약에 13명이 몰렸다. 고양 창릉에 85제곱미터에 166대 1이 몰렸다. 역대 사전청약 최고의 경쟁률. 그리고 북서울 자이가 평균 34대 1이었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전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무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전청약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이 예약권 형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분양하는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제 그 거주 기간
부동산을 전입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이 13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대기 수요가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택을 사려고 하는 가수요 고객이라는 거죠. 가수요 고객. 이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만이 공공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1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공사전청약을 보고 있고, 이 번외의 무주택자 분들이 민간청약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이런 많은 수요층들이 아직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률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66대 1을 기록했다고 해요. 또한 서울의 66대 1의 기록 말고도 KB 부동산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36대 1, 19대 1, 16대 1, 서울의 66대 1, 뭐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대기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주택을 사기 위해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봤을 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을 봤을 때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이제 머리글의 기사들만 보면서 뭐 3억이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다, 또는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뭐 34대 1로 떨어졌다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 내가 지금 주택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사전 공공 청약을 본다 하더라도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 무주택자 수요 분들은 아직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계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씩 나왔으면은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청약에 당첨이 돼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살 수가 있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데, 또 여기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도 자이더스타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앞으로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그 물건을 안 본다는 거예요. 13대 1이나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게 미계약이 됐다고? 이 물량들 별로 안 좋나 보네. 아예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청약해서 당첨될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경쟁이 치열한 곳들만 보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도금 대출에 따라서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추후에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런 물량들을 체크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에 내 집 마련을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사전청약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예약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부동산의 시장 상황 전반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적으로 투트랙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미계약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뭐 폭락을 한다 그 수준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위축이 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공공분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대기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좋은 본인한테 맞는 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